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림 김에 81번 81쪽이 아니라 81번 간다. 아 누가 자꾸 욕해 욕하면 비싼 자식이다. 아, 진짜 진짜. 그냥 손을 시켜야지. 그만해 그만. 자제. 자, 몇 번 나옵니까? 2번입니다. 2번이죠. 특히나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즉 혹은 도형을 찾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역으로 추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fx, y가 는 0이었으니까 자 먼저 여기 뭐 더하거나 빼졌다라는 건 평행 이동을 해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대칭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행 이동을 먼저 할 건지 대칭 이동을 먼저 할 건지는 좀 본인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계산이 그나마 편한 거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하시고 평행 이동을 나중에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계산을 뭔가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냥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맨 마지막에 해서 해주는 게 검토를 굳이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대칭 이동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어디 대칭해야 해요? X축. 네, x축 대칭을 해야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 x축 대칭하니까 뭐 이렇게 오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x 더하기 2를 만들어야 돼야 되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겠다. x 대신에 x 플러스 2 들어가려면 x축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0되게 하는 값 찾아주시면 돼요. 0되게 하는 값. 그래서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두 칸 옮기니까 이제 2번 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간략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을 먼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생긴다라는 점. 그거를 이미 82번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82번도 한번 해보시죠. 자, 혹시 평행 이동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평행 이동 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나는 평행 이동을 먼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행 이동을 먼저 해서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나중에 평행 이동을 해서 답을 찾아보셔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답이 얼마 나오죠? 2번. 2번 나오죠, 2번. 2번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x, y는 0이 기역자 형태의 모양의 어떤 도형인데 얘를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적절히 섞어서 결과적으로 f x 더하기 1, 2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있었으니까 뭔가 또 x 대칭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연산, 실수 연산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도 해야 돼? 평행 이동도 각각 해줘야 된다. 자, 선생님은 평행 이동 먼저 해볼게요. 얘 y 마이너스 y 되려면 x축 대칭을 해야 되겠지. 자, x 대칭하면은 f x, 마이너스 y는 0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얘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x 대신 x 플러스 1 들어가게 하려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2 마이너스 y가 되려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y 마이너스 0 되게 하는 값 얼마야? 2. 2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시켰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면 2번 되는데, 만약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x축 방향 마이너스 1, y축 방향 뭔가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 평행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하게 되면은 f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는 빵.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 대칭 들어간다라고 해서 만들면은 막상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빼기 2는 0으로 결과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값 다른 거 찍고 왜 틀렸지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y축 방향으로 2-y, 즉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나오려면은 y축 방향으로 2만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역으로 가야 돼. 그래야 여기가 이제 y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대칭 이동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평행이동으로 마무리하는 게 좀 깔끔하다. 무의식적으로 평행이동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 따르겠어. 알겠죠? 그 부분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뭐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그냥 이걸 나오게끔 하는 거를 이제 좀 설명하는데 그걸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약간의 귀찮음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칭 이동을 먼저 다루게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케이스 포인트 5번째로 갈게요. 자, 우리 85번 한번 해볼까? 85번하고 89번하고 집합으로 넘어갈게요. 많이 못했네. 지금 A의 좌표가 마이너스 4,4고요. 그리고 B의 좌표가 5,3이래요. 그랬을 때 X축 위에 두 점. P와 Q가 이렇게 있었는데 즉 얘가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 Y는 1 위의 점 R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AP 길이 더하기 PR 길이 더하기 RQ 길이 더하기 Q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보통 두 개가 대부분인데 RQ 그리고 QB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X축 위의 점이고 얘가 Y는 1 위의 점이니까 X축 대칭이 필요하고요. Y는 1 대칭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AP의 길이와 똑같은 녀석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AP 길이랑 같은 길이를 만들어주려면 이 A라는 점을 X축 대칭을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X축으로 쭉 접으면 A 프라임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P 길이야 A 프라임 P 길이랑 이렇게 똑같다라는 걸 잡으셔야죠. 그래서 AP 길이랑 A 프라임 P의 길이가 이렇게 같았다. 그러면 A 프라임 P와 PR 길이가 이제 더해지는 건데 우리가
최소값을 찾아주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쭉 펼쳐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얘가 R이라는 점이 Y는 1 위의 점이었죠. Y는 1. 그래서 이 R이라는 점 보시면은 X축에 대해서 얘도 똑같이 대칭을 하게 되면은 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위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뭐 R'이라고 하고. 자, 따라서 이 A'P 길이 더하기 PR 길이가 가장 짧아지려면 이 A라는 점이랑 이 R'이라는 점이랑 쭉 이어지게 하면 되겠지. 왜? 이 PR 길이와 PR 프라임 길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어도. 그래서 이때 이 PR 길이까지 여기서 끊어주면은 A'P와 결국 PR 길이의 최소값은 A'R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R.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BQ 길이와 이제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를 X축 대칭을 시켜주면은 뭐 B'이라고 하면 5,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5, 마이너스. 그래서 이 QB 길이와 같은 게 QB' 길이와 같다. 그러면 결국 이 QB'과 이 RQ의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쭉 연결했을 때가 되는 거지. 그게 이 R'과 B를 연결한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R, B'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A'R과 R, B'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A'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B'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쭉 펼쳐져야 되겠지. 일직선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 B' 혹은 A' 둘 중 하나를 누구에 대해서 Y는 1에서 접어 올리는 겁니다. 접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공간이 아래쪽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좀 필기노트랑 반대로 했지만, 자, 그래서 이 B'이라는 녀석을 Y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Y는 1 대칭이 필요한 거예요. 얘 위의 점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기준으로 4만큼 올라가면 좌표가 어떻게 돼? 여기가 5,5입니다. 5,5가 되는 거죠. B'I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A' 길이와 A'이라는 점이랑 B'I라는 점을 쭉 연결한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한 최소 길이가 된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A'과 B'I 된다라고 해서 이어주시면은 정답이 얼마 나온다? 9√2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원위의 점 P,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Q, X축 위의 점이 있다라는 것부터가 뭔가 X축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고정되어 있는 0,-5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이때 AQ 길이와 Q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X축을 기준으로 A라는 점 0,-5 이렇게 되어 있고, 원이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드릴게요. 자, 중심이 지금 6,-3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었는데, 이때 X축 위의 점 Q,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T, 얘 두 개 더한 녀석이 가장 최소가 되도록 뭔가 일직선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Q 길이와 같은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 A라는 점을 X축 대칭합시다. A'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0,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Q 길이와 같은 녀석이 A' Q가 되기 때문에 이 A' Q, QP 길이의 최소값인데 이 P가 어디 있어야 결국 이게 쭉 일직선으로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원 밖의점에서 우리는 원의 중심을 쭉 연결을 하고 나서 반지름을
뺀 녀석이 되어야 여기에 P가 있어야 그리고 이게 Q가 되어야 일직선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0,5랑 이 중심 6,-3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6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8의 제곱 루트 씌우니까 10 나오죠. 그래서 그 10에서 반지름을 더하냐 빼냐에 대해서 그 최소와 최대가 또 결정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였어? 2였으니까 여기에서 2를 뺀 녀석이 최소값이 8 나온다라고 해주시면 아니면 그 원의 중심 좌표를 이용. 원을 올리셔도 돼요. 아, 네, 원을 적어주세요. 원을 대칭 이동시켜도 되는데 괜찮아요. 여기 용어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 뭐 쓰고 하지는 않을게요. 자, 우리 한번 보면서 갑시다. 자, 우리 집합의 정의 보시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어떠한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준이 필요해. 이제 원소의 정의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하나하나를 이제 원소라고 부르고요. 원소와 집합 간의 이 포함 관계에서는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소를 나타내는 원소의 영어 뭐지? 그거 대문자 1을 기호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엘리먼트 영화관이 네. 그래? 그런 게 있어. 너는 엘리펀트 아니야, 농담이야. 자, 왜 얘기해? 자, 우리끼리만 묻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원소의 개수 보시면은 이제 원소의 개수는 어떤 집합 앞에다가 이렇게 넘버 이렇게 붙여서 집합 A의 원소 개수입니다라고 해서 그 집합에 따라서 우리 집합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즉 집합의 개수가 빵개인 녀석을 공집합이라고 하죠. 비어있는 집합 뭐예요? G셋이라고 하는데 얘는 원래 이렇게 괄호만 덩그러니 써 있는 건데 비어있어요. 그래서 빌공자 써서 공집합인데 이 기호를 씁니다. 읽을 때는 뭐 얘도 파이라고 읽긴 해요. 파이라고 읽습니다. 응? 학통하면 외우면 돼요. 지선이도 잘해요. 그것까지 뭐 자랑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집합에 그러면 원소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빵개입니다 라고 해주고 공집합 또한 이렇게 개수를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요. 공집합 또한. 자, 따라서 이렇게 이 집합도 원소 개수를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뉘어집니다. 당연히 무한집합은 셀 수 없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이런 기호를 쓰지 못해요. 유한집합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유한집합에 이 공집합도 들어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를 쭈루룩 다 쓰는 원소 나열법, 그리고 그 원소 나열된 녀석의 공통된 성질을 우리가 조건으로 제시하는 조건 제시법.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랑 조건 제시법이랑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림으로 가장 간편하게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아래 보시면은 이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어떤 집합 A라는 녀석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집합이 있으면은 그걸 뭐 B라고 했을 때, 즉 A의 모든 원소를 B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과 이제 집합 간의 관계에서는 기호를 이걸 갖다 쓰는데, 자, 포함하다. 컨테인. 네, 컨테인에서 C를 기호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요. 엘리먼트, 그 다음에 컨테인. 뭐 몰라도 잡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빗금을 이렇게 쳐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고, 자, 넘기시면은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나오고요. 부분 집합.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 A1, A2, 쭈루르, AN 이렇게 N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은 뭐 공식으로 외웠겠지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약간의 우리 그 조합이랑 좀 연결을 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의 수랑도 많이 연결돼요. 자, A1한테 물어볼게. 너 집합으로 들어갈 거니 안 들어갈 거니?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가지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두 가지지. 선택 사항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 한 원소당 두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이제 싹 다 곱하는 겁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가 n번 곱해졌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개수는 보통 2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2의 n제곱. 그리고 나서 이제 공통수학 1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조합을 배우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원소 개수가 2개짜리인 부분 집합을 만드시오라고 하면 몇 개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이 n개 중에서 C 2개를 뽑아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2개를 뽑아서. 즉 나중에 이제 확통에서 뭐 이항정리라는 단어를 배울 때 나오겠지만 n개 중에서 빵개짜리 부분 집합 몇 개 있어? 하나. 하나지. 그게 공집합이에요. 어, 그리고 n개 중에서 1개짜리 부분 집합이 있고요. n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만든 부분 집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쭉 가서 n개 중에서 n개 자기가 자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더해주면은 그게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 합이 2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확통해서. 지금은 안 배우니까 뭐 이런 게 조합이랑도 연결된다. 왜냐면은 집합에는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복된 거는 그냥 하나로 표현해요. 1, 1, 2 이따구로 표현하면은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 2만 중복된 건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쓰는 편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원소를 택할 때는 조합을 좀 사용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합집합의 원소 개수 나오고요. 뭐 이제 차집합, 여집합이 설명되려면 일단 전체 집합이 나와야 돼서 이제 뭐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전체 집합 U 이렇게 나와서 여집합 설명되고요. 차집합 알아두시고 우리가 특히나 차집합 A 대기 B 이 차집합 기호는 항상 바꿔줘야 돼. 누구로 바꿔야 돼? 고집합 B의 여집합으로. 그래서 이 고집합과 뒤쪽에 따라오는 집합의 여집합이 차집합 기호로 바뀐다라는 걸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뭐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 분배 다 성립하고요. 근데 교환과 결합은 항상 같은 연산자, 즉 합집합끼리만 혹은 교집합끼리만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합집합과 교집합 아니면 교집합과 합집합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이제 쓴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드모르간의 법칙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냥 싹 다 뒤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합도 반대, 기호도 반대. 교집합의 기호 반대는 그냥 합집합이고 합집합 반대는 교집합이다라고 알아두셔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잘생기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를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누구예요? 쌤이 선생님은 이 교재를 선생님이랑 같이 만드신 선생님이지. 잘생긴 쌤이요. 자, 1번 보시면은 다음 A라는 집합이 1, 2, 그 다음에 1과 2를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을 원소로 이렇게 가져서 A의 원소 개수는 몇 개? 3개죠, 3개. A의 원소 개수는 하나, 둘, 3개입니다. 3개인데 이때 이 PA라는 녀석을 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 집합에서는 좀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라지 X, 라지 X가 A에 포함된다. 즉 이렇게 포함된다는 건 라지 X는 A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죠. 즉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녀석을 집합 PA라고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1, 2, 그 다음에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8개. 8개지. 그 8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공집합, 부분 집합이니까 이거 숫자만 쓰면 큰일 납니다. 1, 2, 1, 2 여기에다가 다 써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로는 이제 자기 자신 A까지 이렇게 8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즉 예전에는 이 명칭이 있었어요. 어떠한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라고 해서 역집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함수를 역집합이라고 불렀어요. 용어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사라진 용어라서 뭐 혹시나 고등학교 가서 예전 좀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뭔 소리야 하지 말고 어디서 들어봤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공집합 이 PA의 원소 맞습니까? 네, 괜찮지? 근데 이것도 맞아. 공집합 이것도 맞지?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니까 약간의 이런 함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원소에다가 집합 괄호를 또 쳐놨네. 그러면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니까 그러한 녀석 우리가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라고 해도 괜찮지만 여기 부분 집합 원소로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니은도 그래서 참입니다. 디귿 어때? 괜찮지? 얘 부분 집합 말고 여기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으로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2번에 2번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3번 한번 해보자. 오늘도 맛있는 거 나오는데 밥이 아쉬운 게 없다고 그랬나? 얘기하기 싫구나. 자, 볼게요. 수고수근거리는 거 보니까 다 푼 거 같네. 자, x가 a의 원소이면은 x분의 16도 a의 원소이다. 근데 집합 a의 원소들은 다 자연수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했으니, 자, x가 자연수면은 x분의 16도 얘도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합 a의 원소들은 자연수였으니까. 그러면 이 말 때문에 x들은 16에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 되죠. 양의 약수. 그래서 x로 가능한 녀석은 일단 1, 2, 4, 8, 16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x에다 1 집어넣어 보자. 1 집어넣으면 1이 a의 원소이면 16도 a의 원소이다. 이 말은 1과 16이 같이 다녀야 된다는 뜻이죠. 1과 16은 함께 붙어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2가 a의 원소이면은 누구도 8도 a의 원소가 된다. 그래서 2와 8이 같이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x가 4면은 4가 a의 원소이면 뭐야? 4분의 16도 4니까 4가 a의 원소다. 즉 4는 독립적으로 다닐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들로 우리가 집합 a를 만들어야 해. 자, 첫 번째 원소 1개짜리 집합은 4 갖고 있는 거. 그 다음 2개짜리는 1, 16 2, 8. 그 다음 3개짜리는 여기에다가 4만 추가해서
1, 4, 16 2, 4, 8 그 다음 4개짜리는 이렇게 2개 묶은 거 그래서 1, 2, 8, 16 마지막 5개짜리는 얘네 싹 다 1, 2, 4, 8, 16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옵니다.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넘겨서 자 4번 한번 해봅시다. 집합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다 못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요즘은 충분히 많다고. 그거 생각해서 줄여줬어.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부분집합을 원소로 보나요? 그럼요. 아, 원소로 갖는 어떠한 집합이 있었다라는 뜻이야.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소가 2가 있고요, 8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8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게 있으면은 이 부분집합이 원소, 이도 원소, 8도 원소. 그렇죠. 어째 너왜 이렇게 헷갈리지? 참. 자, 볼게요. 4번 같이 보세요. 자, 해석 중요해요. 여기. 자, 지금 보시면은 집합 S가 ABC 원소 3개인데 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몇 개 나와? 8개 나오지. 네. 그 8개를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이 있대요. 8개 다 갖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부분 뭐 어떤 뭐 묶음 이렇게 해서 갖는 어떤 집합 X라고 하겠대요. 자, 그때 가조건 보시면은 그때 집합 A가 부분 집합인데 그 어떠한 부분 집합 A라는 녀석이 X의 원소이면 이 전체 S에서 A를 차집합한 녀석 또한 집합 X의 원소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조건 보시면은 A가 X의 원소이고 B도 X의 원소이면 A와 B의 합집합 또한 집합 X의 원소가 된다.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 공집합이 아닌 그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서 집합 S의 원소가 공집합부터 해서 S까지 8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라는 녀석이 공집합이면 즉 공집합이 집합 X의 원소이면 누구도 S에서 우리 공집합, 차집합하면 자, 우리 이거 도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지. 그럼 전체와 S의 두 집합은 뭐가 돼? S가 되죠. 그래서 결국 S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하면 그냥 S가 되는 거니까 S도 집합 X의 원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때 집합 X가 어떻게 만들어져? 아, 얘네들이 세트로 다녀야 되는구나 라는 거니까 공집합이랑 S를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이면 된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1과 16이 이렇게 세트로 다녔다라고 하면은 1과 16을 원소로 갖는 어떠한 집합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공집합이랑 이 S라는 녀석은 같이 다녀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이런 경우도 보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얘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즉 A라는 집합, A를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이 집합 X의 원소이면 S에서 이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차집합했으니까 얘 뭐가 돼? BC 되는 거 맞아요? BC도 집합 X의 원소가 된다는 거지. 그 말은 이 녀석이랑 얘랑 어떻게? 같이 다녀야 된다는 뜻이지. 맞나요? 자, 따라서 이 집합 A랑 BC랑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B일 때는 누구? CA, C일 때는 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다녀야 되는 게 B는 AC, 그 다음에 C라고 한다면 AB랑 이렇게 같이 세트로 묶여서 다녀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래 조건 나가 뭐가 있었냐면 A랑 B랑 각각 X의 원수이면은 누구도 A와 B의 합집합도 원소가 된다라고 했었지. 자,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녀석의 합집합하면 뭐가 돼? A, B, C, S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A랑 A도 어차피 X의 원소이고요. 나 조건에 의해서 B, C 이 집합보면 너희 약간 멘탈 흔들려고 그랬어. 네, 죽을 것 같아. 자, 얘이면은 이 녀석 둘의 합집합인 선생님 한창 쓸게요. 뭐가 돼? S가 되는 거지. 얘도 뭐가 된다? 집합 X의 원소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S가 이 X에 이렇게 원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때 S에서 S를 차집합하면 뭐가 돼? 공집합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공집합이 X의 이 원소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따라서 이제 다 같이 다니는 게 누구? 공집합 A라는 집합, 그 다음에 BC라는 집합, 그 다음에 S라는 집합, 이렇게 다 세트로 다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몇 개 있어? CA, 그래요? 그 다음 뭐 C일 때 AB, 얘 합집합하면 S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S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해보실 거예요. 끝났어요. 아니요, 더 있죠. 그러니까 너희 계속 해보시는 거. 자,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집합 X에 이 두 녀석이 이번엔 다 같이 있다라고 해보자. 지금은 하나씩만 들어갔을 때, 네. 하나씩만 들어갔을 때고 이 두 녀석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자, 얘 S에서 A를 빼면 누가 있어야 돼? 얘랑 같이 다녀야 되는 거 BC였지. 얘는 CA였지.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은 얘네 둘의 합집합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AB도 있지.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누가 들어가는지 봅시다. BC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AC도 있어야 되죠. 맞나요? 네. 이거 두 개 합집합하면 누구도 있다라는 뜻이야. A. AB도 있다라는 거지. 자, S에서 이 A와 B를 원소로 하는 집합 차집합하면 뭐가 돼? C도 있지.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결국 누구도 C로. C도 있어야 돼. 그러면 A, B, C 다 들어가는 거지. 네. 즉 S가 들어갔으니까 S가 들어가면 또 누구도 있어야 돼. 공집합. 공집합.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이미 들어가도 전체 다 써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집합 X의 개수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 다음에 전체 5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정답이 4번이었어요. 아시겠죠?